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취업과 관련되어진 여러가지 상식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물과 영양분을 가득히 준다고 해서 우리는 포도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적당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했을 때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즐길 수 있답니다. 반복만이 최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문제를 듣고 답을 맞춰 보세요. 그럼 오늘은 먼저 경영상식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스톡 옵션이 되어집니다. 주식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주식이 오르면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식을 미리 배분해 주는 그런 조건을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능력 중심으로 지급하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주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스톡 옵션을 하면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야지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BTL 사업이라고 합니다. BTS가 아닙니다. 방탄소년이 아니고 BTL 사업이 되어집니다. 빌드 트랜스퍼 리스 산업. 세워서 민간기업에서 트랜스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리스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회사에서 기숙사 또는 도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 유치 사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민간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위험에 빠지거나 후유증을 얻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승자의 저주가 되어집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오히려 재정상 많은 손실을 얻게 되어서 잃는 것이 더 많아 그 후에 후유증이 더 많은 현상, 이런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이기겠다고 너무 많이 모든 힘을 투자하지 말고 꾸준하게 먼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공격자 측, 즉 악의적 인수합병회사의 지분율을 적게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포이즌 필 또는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소는 누구의 입장에서 독소냐면은 바로 악의적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공격자 회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투기 세력이 악의적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줘서 투기 세력의 지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경영권을 사수하려는 그러한 전략이 바로 포이전 필이 되어집니다. 포이전은 독이죠. 독소 조항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미국의 모토로라사에서 처음 시작했는 것인데요. 결점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려는 경영혁신 운동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6시그마, 6시그마 운동이죠. 6시그마는 시그마는 합계고요. 6은 공이 6개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00만이 되어지죠. 그래서
100만 개 중에 3개, 4개 정도의 불량품 발생을 목표로 하는 경영혁신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번째,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M&A 하는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 정답은 LBO입니다. LBO는 뭐의 약자냐면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 해서 지렛대 효과, 지렛대로 무언가를 사들인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주로 부채를 많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자본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을 담보로 해서 돈을 갖다가 융통을 합니다.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러분 같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무엇이냐? 타인의 자본, 즉 부채를 지렛대로 삼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빚을 1,000만 원을 내서 투자를 해서 3,000만 원을 번다면 빚을 이용해서 지렛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본래 보험산업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요. 상방 계약 후 정보의 비대칭을 이유로 상대방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의 말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한쪽에서는 정보가 많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보가 적어서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회사에서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고객으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손해에도 무관심하고 이익에도 무관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약을 맺고 난 후에는 상대방의 손실에 무관심하거나 부주의를 가지게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을 우리는 moral hazard, 즉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다른 국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불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모라토리엄이 되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자체가 지불 유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의 악화로 채권국에 대한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죠. 나중에 갚겠다라는 일정 기간 미루는 것, 이것을 유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같이 공부해야 할 부분은 디폴트라는 용어를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악화로 지급을 거절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폴트를 하게 되면 국가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IMF라든지 주위의 특정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아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지겠죠. 9번째, 핵심 기술 제품 이외의 제품을 외부에 위탁하여 생산하게 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핵심 기술은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나머지 제품, 일반적인 제품은 우리가 생산 설비비, 또 인건비, 유지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기업에 의뢰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 하여 핵심 기술 이외에는 외부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생산 방식을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로 인소싱, 안에서 소스를 구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인소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회사 자체 내에서 총괄하여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을 인소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째, 클라우드, 즉 군중과 아웃소싱의 합성으로 대중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이를 참조로 제품을 만들어 여기서 창출되어지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클라우드 소싱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와 아웃소싱의 소싱을 합쳐서 클라우드 소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소싱의 예가 되어지겠습니다. 11번째,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회생하는 작업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은 워크아웃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이제 회사가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운영 자금이나 내부적인 자금이 많이 지금 부족한 거죠. 이때 채권자는 대출해둔 돈을 전부 다 주식의 형태로 출자 형태로 전환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요. 또 대출금 상환을 유예 아까 했지만 미루어 준다는 거죠. 연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를 깎아주고요. 또 부채를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매각하고 또 계열사를 정리하며 구조조정의 노력 등을 통해서 외부로 지출되어지는 방대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 등을 이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2번째, 직무수행 동기를 높이지는 않지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족을 초래하게 하는 요인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예, 정답은 위생 요인이 되어집니다. 하이진 팩터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을 제공해주면은 제공해줘서 사기가 막 악양돼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불만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불만의 요인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직의 방침, 관리 감독, 동료, 사무 환경, 보수 이런 것들이 그 요인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무 환경이 좋다 하면은 막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무 환경이 나쁘면은 불만의 요소가 되어지죠. 보수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보너스라든지 성과급은 다른 것이겠죠. 보너스와 성과급은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이 지급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동기부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겠습니다. 13번째,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재산 상태를 나타낸 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은 재무상태표가 되어집니다.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채권자는 그 사람의 이익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또 재무상태와 같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라든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것은 투자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어지는데요. 투자가는 이 회사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이익을 얼마를 내느냐, 그래서 그 이익 중에 내게 얼마의 배당을 해줄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투자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어집니다. 14번째, 한 지역에서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생산 부분이 결합되어진 것,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콤비나트가 되어집니다. 이 콤비나트는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기업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한 지역에서 하나의 계열사를 크게 형성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의 군을 우리는 콤비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5번째, 적대적 M&A, 인수합병의 방어 전략 중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자가 공개적으로 매수를 해올 경우 역으로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즉 영매수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팩맨 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팩맨. 남자가 팩을 했나요? 잘 외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팩맨 방어가 되어집니다. 적대적 인수자의 기업 주식을 많이 인수하여 오히려 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려는 전략이죠. 그렇죠. 16번째.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의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은 포이즌 풋입니다. 적대적 기업 합병을 하려는 기업은 인수하려는 회사가 일시에 채무를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상환해버리면 기업의 자산들이 많이 감소하죠. 그래서 기업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려는 그런 의사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기업 사냥꾼에게 독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포이즌, 독이죠. 풋, 독을 둔다 라고 해서 포이즌 풋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7번째. 기업이 자력으로 도저히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법정관리가 되어집니다.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채권자는 제3자에게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학습은 반복만이 최선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듣고 답을 맞추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많은 상식과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